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오늘은 제7강으로요. 인간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서서히 뇌과학이니 뭐 심리 상담 이런 게 옛날에는 정신과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우리 일상에서 자기 내면 관리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그 성격 분석이니 유형 분석이니 이런 것들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유형을 분석하는 학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고민을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 유형의 분석의 종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 기법을 저도 공부해보고 강의도 해봤지만은 대표적으로 딱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분석의 공통점은 인간은 개개인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유형을 분석을 해서 너는 성격이 어떻다, 너는 성격이 어떻다 이러면서 낙인들을 찍고 장난을 치는데요. 그거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 유형에 대해서도 뭐 심심하시거나 호기심에서 공부하시더라도 절대 원칙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오늘은 살펴서 어떨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인간이 어떻게 사고를 하고 사는지, 어떻게 유형을 나누면서 사는지도 오늘 한꺼번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의학계나 뭐 이런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분석 기법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검증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사람들 삶 속에서 활용을 하는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뭐 이쪽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은 안 맞다 이렇게 그 말씀들을 하지 마시고 저만의 구분법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MBTI라는 게 있죠. 그 MBTI를 공부를 자세히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MBTI는 현재 나의 상태를 분석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현재 나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지 그 사람 성격을 뭐 분석한다 이렇게 요즘 잘못들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MBTI는 현재 나의 상태를 분석해요.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이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환경에 내가 딱 가서 적응을 하게 되면 내가 틀리게 나와요. 또 이 분석에서 나오는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MBTI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그 사람 성격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분석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게 MBTI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다른 결과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MBTI 기법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MBTI는 언제 활용하느냐? 현재 나의 상태, 감정 상태라든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러지 하고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걸 찾아내면 그걸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성격이다 해가지고 낙인을 찍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 TA라는 게 있습니다.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뭐 기업체 연수교육이라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교육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직책에 따른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어느 직책에서 리더다 그러면 그 리더로서 어떤 유형으로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이 사람들 조직을 이끌어 갈 것이냐 우리 조직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러면 그들과 나는 어떻게 리더로서 교류를 해야 되느냐 이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법도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급이 바뀌고 내가 직책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회사 대표로 있다가 내가 그만두고 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렇듯이 TA 또한 바뀝니다. 근데 조직 생활을 한다면 TA는 반드시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리더가, 우리의 리더가, 이런 유형의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빨리 알면 이 리더와 내가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도 다 TA에는 다 체계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로 내가 그 사람하고 교류를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걸 분석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내 스타일대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화 시켜가지고 질서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게 TA예요. 그러나 이 또한 내가 환경이 변하고 내 직책이 변하면 이 또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변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크는 행동 유형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앞서서 MBTI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이 환경 속에 나를 분석한다면 TA는 내가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낼 수 있다면은 디스크는 그냥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막 하는 행동들 많죠. 이거를 갖다가 네 가지의 가장 큰 툴로 분석을 해 놓은 기법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딱 네 가지로 분석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뭐 TA는 5가지고 이러는데 MBTI는 숫자가 또 더 많죠. 그래서 MBTI가 막 최고라고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디스크는 왜 이렇게 체계를 잡아놨냐면은 서비스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체계를 잡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접점에 있는 사람이고 고객이 딱 왔을 때 뭔가 물건을 팔거나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네 가지 툴은 알고 있어야만 돼요. D형은 와일드형이에요. 와일드. 그래가지고 딱 가면은 뭔가 자신 있고 목소리 크고 자기가 막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막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가서 응대를 할 것이냐예요. 그리고 I형 같은 거는 막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즐겁자고 뭐 쇼핑하러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가격 따지고 뭐 하면 다 찬물 끼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더 즐거워하게끔 거기에 맞춰서 응대를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공부해야 될 게 디스크 기법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행동 유형을 빨리 캐치하는 시각을 길러주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에 맞게끔 딱 어떻게 행동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딱 그냥 딱 기법까지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접점에서 어떤 뭐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은 필수로 이 디스크는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요. 공부를 한번 반드시 하셔가지고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또한 변합니다. 왜 변하냐?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 내가 요즘에 흑수저, 금수저 얘기 많이 하죠. 한마디로 쉽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내가 흑수저야. 그러면 내가 D형의 성격이라도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와일드하게 못해요. 잘 힘들죠. 네. 근데 내가 금수저야. 그러면 S형은 원래 이렇게 좀 차분하고 이렇게 그 평화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도 돈 있고 권력 생기면 큰 소리 치고 막 가고 함부로 합니다. 네. 이렇듯이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를 생각하는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 이게 막 환경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객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접점에, 저 사람이 오늘 막 기분이 씩씩거리고 막 안 좋네. D형이야.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마치 하인처럼 그 사람의 기분도 이렇게 그 사람 말도 들어주고 순종해 주면서 응대를 하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 뭔가를 써요.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기법들이에요. 자, 우리가 말하는 궁금해하는 성격 분석은 애니어그램이 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요. MBTI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환경 속에 그 사람을 분석하고요. TA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역할에 따른 그 사람의 상태를 분석하고요. 디스크는 그냥
그 때에 따라서 쉽게 나오는 그냥 무심코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애니어그램은 내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성격을 분석하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은 거의 그 분석에서 딱 나를 이렇게 딱 보고 내가 아무리 나를 바꾸려 해도 그건 많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성격을 알고 싶고 성격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MBTI가 아니고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사람의 내면을 다루면서 애니어그램 프로그램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 어린 시절 그 성격이 그 사람이 형성되는 그 환경까지도 다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MBTI TA 디스크는요, 역사가 아직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냥 이 세 가지 이 툴들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논문으로 누군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실험해보고 적용해보니까 이 체계가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를 잡아온 학문이고요. 애니어그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니어그램은 2000년 전부터 사람의 성격을 분석해서 그 자료들이 쌓여가지고 체계가 잡힌 거예요. 2000년 전에 옛날에는 왕을 갖다가 그 뭐라고 합니까? 성직자들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네, 신의 대리를 성직자들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왕까지 세우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하우를 하나씩 다 기록해가지고 자기 바로 밑에 자기 다음에 자기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한테 이렇게 존수했던 기법이 모이고 쌓이고 해가지고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한 50년 전에 그 몇 명의 심리학자들과 박사들이 이걸 갖다 현대의학과 심리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검증을 해가지고 체계를 잡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사람 성격을 분석하는 데는 애니어그램만큼 아직까지 뛰어넘는 다른 기법들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을 알고 싶으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유형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요즘에 막 TV나 이런 데 보면 막 와가지고 MBTI 가지고 너는 무슨 유형이야? 너는 무슨 유형이야? 너는 뭐니까 나하고 뭐 어때? 막 이렇게 상대방을 낙인 찍으면서 그걸 쪼크라고 그게 뭐 이러면서 방송에까지 나와갖고 하는데 저는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저는 정확하지도 않고요.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 분야를 또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거는 사람 죽이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람의 유형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방송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걸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그냥 농담 삼아서 야 무슨 형 너는 무슨 형이니까 나하고 이래 막 이러면서 사람을 낙인 찍는 거를 갖다가 즐거움이다? 그거는 전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강으로 제가 이걸 좀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분석은 사람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람을 아는 공부하는 어떤 기법이다.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법이지 그 사람을 너는 어떻고 해가지고 편가르기 하고 낙인 찍으라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도 모두 다 다릅니다. 똑같은 유형인 것 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은 분석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뭐 사람이 딱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야 둘은 쌍둥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둘이 딱 맞닥뜨려 놓고 대화시켜 보세요. 전혀 틀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형은 그냥 분류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75억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이 유형 분석을 접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 그런 인식도 없어요. 근데 이 유형 분석을 갖다가 어디서 듣거나 설 공부하거나 이러면은 이걸 가지고
야, 너 무슨 유형이야? 무슨 유형이야?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면서, 야, 우리는 이런 유형인데 얘네들은 좀 우리하고 달라. 틀려. 이럽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마세요. 안 하고 사는 게 그냥 내가 노력 안 해도 인간관계가 더 좋아요. 이걸 공부하겠다는 거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뭔가를 발전시키고 노력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난 삼아서 막 그냥 자기 먹고 살자고 몇 시간 그 강사 과정 받아가지고 막 그건 내가 다 공부한 것처럼 가리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 NLP 사고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자, 왜 이 유형 분석을 낙인 찍으면 안 되냐? 그게 인간의 사고 체계 때문에 그래요. NLP에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은 매일 학습하죠. 매일 새로운 정보를 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틀려요. 어제를 산 나와 오늘을 살고 난 나의 내일은 완전히 틀립니다. 왜? 내가 그만큼 계속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내 생각이 계속 바뀌면서 살아가거든요. 좋은 쪽이 됐든 더 안 좋은 쪽이 됐든 사람 계속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형을 딱 정해놓고 너는 무슨 유형입니까? 이러면 그거는 뭐 악담입니까? 초주입니까? 네, 그걸 갖다 농단 삼아가지고 TV에서까지 막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그거는요,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형을 구분하고 목적하는 것은 상대를 잘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이 원칙에서 떠나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상대를 더 아프게 하는 거고요. 상대를 낙인 찍는 거는 정말로 해서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신도 안 해요. 신도 사람을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낙인 찍어서 하지 않습니다. 자, 해서 낙인 및 판단은 절대 금지라는 원칙입니다. 이거는. 자, NLP에서 학습 유형들을 제가 하나는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강의 다 끝내면 뭐 혼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도움되는 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유형 분석 안 배워도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사고하는구나를 알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NLP에서도 학습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대표적인 거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NLP에도 학습 유형이 있는데요. NLP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프로그램하는 거를 NLP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고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시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시각적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각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미지로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남자가 여기에 많이 있답니다. 이 시각을 많이 사용하는 게 주로 남자래요. 그런가 하면 청각적인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대화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뭐 어떤 청각적인 사람들은 소리가 일단 들리고 누구 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네 명과의 대화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 청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여성분들 중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뒷장에서 살펴볼 건데 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이해가 돼요. 네. 그런가 하면 촉각적인 사람도 있어요. 촉각을 많이 쓰는 사람, 감각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각이란 건 촉각은 뭐냐면 느낌의 기초에서 행동을 해요. 그게 우리 어린 시절 누구나 이 촉각은 태어나서 촉각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보는 것도 서툴고 내가 듣는 것도 뭐 말 배우기 전에는 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때 촉각을 사용해서 더듬더듬하면서 이렇게 살죠. 네. 그때 촉각을 많이 사용하는데 주로 아이 때 많이 사용하는데 성인 때도 이걸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주로 사용하는 감각이 하나에서 세 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각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청각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촉각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사람이라면 75억의 공통적인 건 딱 뭐냐? 이 사고하는 이 세 가지 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고의 기본 패턴이다. 사람은 사고할 때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감각을 이용해서 사고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음. 그러면 이런 세 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해서 활용법도 알려드립니다. 각 유형에 맞는 말과 언어로 대화를 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시각적인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저는 촉각적인 사람이라서 말하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 그래서 시각을 주로 쓰는 사람은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특징이 뭐냐면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안 본 건데도 보고 설명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많죠, 그런 사람. 네. 그 뭐 어디를 가보지도 않았어요. 뭐 파리 에펠탑이 뭐 그 우리 뭐 그 TV나 사진으로는 봤을지라도 자기가 안 가봤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막 설명하면서 막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이미지가 됐든 그걸 마치 보는 듯한 뭐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시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자 중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난 누구 소개시켜 줄게. 딱 한마디 하죠. 딱 생각났죠, 벌써. 네. 이쁘냐? 네. 야, 누구 괜찮은 사람 있어. 그 사람 뭐 돈도 얼마만큼 있고 뭐 어떻게 뭐 어느 회사 나와서 어느 회사 다니고 이거 설명 안 들어요. 일단 이쁘냐? 그거 설명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쁘냐? 이게 왜냐? 남자들이 주로 시각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고 체계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거, 내가 남한 그 어떤 사람한테 꿀리는 거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권력을 탐하고 이게 뭐냐? 보여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주로 시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아 나도 그렇구나 그러면 나머지 감각을 더 키우면 이게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또 있어요. 특정 단어를 반복을 많이 합니다. 이 특정 단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다 인정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특정 단어, 딱 정해진 것들. 요즘에는 뭐 흑수저, 뭐 금수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꺼내서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시각적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 때, 그 친구 말이야, 집이 어떻고, 그 친구 지금 환경이 어떻고, 그 친구 저번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짐작해 봐도 그래. 그 친구 참 이렇게 무슨 차 타고 어떤 뭐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는데 마치 자기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생각적인 사람들은 딱 한마디로 하죠. 아, 그 친구 흙수저 삶이 힘들어. 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또 알아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이 다 이 세 가지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소리 톤에 또 굉장히 민감해요. 청각적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주로 청각이니까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데 큰 소리 나면은 칭찬하면서 이야 잘했다 이래도 이 사람은 짜증이 나요. 목소리가 너무 강하게 오면 스트레스 받거든.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옳은 얘기하고 아무리 맞는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면서 저기 있잖아. 나는 너 볼 때 참 너가 참 멋있다고 생각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근데 왜 그거를 개미 소리로 얘기해? 너 그거 진심 맞아? 이런다고요. 이게 청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촉각적인 사람들은요. 우선 느껴야 돼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느껴야 돼. 아니면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것도 안 돼요, 이 사람.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는 시각적인 사람이고, 말로 해가지고 뭐를 분석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청각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느껴야 돼. 내가 느껴져야 돼.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나는 세상에 너밖에 없다 말을 해도요, 이 사람이 못 느끼면 끝이에요. 이 사람은 느껴야 돼. 이 촉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래요. 누가 나한테 뭐 강사님 멋있어요, 뭐 어떠고 뭐 어때요 막 이래죠. 저는 그냥 기똥으로 흘러보내요. 마음에 안 느껴지면. 그래서 저는 촉각을 굉장히 많이 또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특징이 말이 느려요. 왜 말이 느릴 수밖에 없느냐? 내가 느껴야 되거든. 그 말의 의미를 내가 안에서 느껴야 돼요. 아, 오늘 날씨가 참 봄 날씨야 그래요. 누군가가. 그럼 이 사람들은 마음에서 봄을 상상하면서 느껴야 돼. 그래야 그 따뜻함이 와야 그래요. 오늘 날씨를 그 봄에 자기 기준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답이 나오면 네, 오늘은 정말 봄 날씨 같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대답하는데 말이 늦겠죠. 근데 이걸 막 다그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감각을 그 사람이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네.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나한테 부족한 감각. 왜냐? 이 세 가지 감각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이 감각을 더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든 이 세 가지 감각은 다 가지고 있다. 예. 오늘도 30분 넘겠네요. 큰일 났습니다. 애니어그램은요. 네, 있는데 애니어그램은 다음에 제가 이게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니어그램을 한 지금 20 한 1, 2년째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내용을 계속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만 알고 저만 이렇게 좀 상처도 치유하고 뭐 내 자신도 돌아보고 뭐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핵심들만. 그래서 다음에 정도식 강의가 싹 끝나고 나면 이어서 애니어그램을 제가 이렇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분석을 그러면 그 기형 배우는 거 잘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영업사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접점에서 뭐 식당에서 일한다, 아니면 호텔에서 일한다, 뭐 이런 많은 거 있잖아요. 우리 서비스업.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디스크를 공부하시라. 네, 해서 활용을 하세요. 다음, 조직 생활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TA 교류 분석을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뭐 리더가 됐을 때 이런 스킬을 발휘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내 위에 내 리더하고 내가 마찰 없이 잘 지내려면은 TA는 한 번쯤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직 생활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TA를 공부하시고 활용하세요. 그런가 하면 내가 리더다. 이런 분들은 애니어그램 필수입니다. 리더로서 뭐 어디 팀장이고 내가 뭐 부하 직원 위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뭐 회사 뭐 아니면 내가 뭐 식당 사장인데 리더 리더의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애니어그램 공부 안 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한마디로 사람 인간 관계에서 따지면. 왜냐면은요. 애니어그램은 사람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반드시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한번 또 리더 자리에 없더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 원인들을 찾고 싶으시면 애니어그램은 필수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른 공부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영어 토익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스펙 쌓으려고 하고 뭐 사용 못하죠. 네.
뭐 영어야 뭐 외국인 만나야 한두 번 사용하는 거고, 수학 그렇게 머리 빠지게 공부했는데 살면서 쓸 일 뭐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나 애니어그램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TA도 디스크도 똑같습니다. 네, 그 TA나 디스크는 그 환경에 국한되지만 애니어그램만큼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는 끝이 없으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나만의 기준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애니어그램은 공부하시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유형은 유형일 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유형 분석을 활용해 보자. 그래서 인간을 이해를 유형의 언어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러면서 내 머릿속에 체계가 안 잡히면 행동으로 안 나와요. 다음에 또 이러면서 계속 내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검증된 언어로 공부를 하시면 내 머리가 굉장히 빨리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는 프로그래밍된 정보로 사고를 하고 느낀다는 거, 이건 철칙이에요. 그래서 인간 유형을 공부를 해보세요. 이 유형 공부는요, 많은 학자들과 많은 검증과 많은 테스트와 시험을 통해서 그래도 50년 넘게 검증해온 그 체계들이니까 거기서 검증한 대로 내가 사람을 이해한다면 거의 그 정답은 아니지만 오류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 보세요. 나의 생각이 아닌 검증된 정보로 사고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갖고 너는 어떤 인간이야? 저 사람은 이래. 이러면 많이 사고하죠. 그래서 오류가 많이 나고 맨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이러잖아요. 자식과 부모들. 아유, 그 사랑스러운 이 가족 어떻게 법으로도 못 나누고 어떻게 나눌 수도 없는 세상에 진짜 딱 그 피인데 피로 나눠진 진짜 그 나의 일부분인데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이 모든 것들이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를 공부를 하시면 상대를 이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큰 틀의 사고를 공부하고 학습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나만의 기준, 사람에 대한 나만의 기준, 그것들 철학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반드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그렇다고 그랬죠. 자기 뇌 속에 있는 정보대로 사고하고 결론 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면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근데 공부 안 하고 저 친구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한 방 빵 붙고 그건 남 탓 아니에요. 본인 탓이에요. 내가 내 기준, 내가 그 사람을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라. 사람은 아는 만큼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